또 하나 이제 풍수 인테리어에서 조금 그 관심을 가져야 될 공간이 있는데요. 그 공간은 대각선 안쪽의 공간입니다. 지금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 현관에서부터 들어와서 이 안쪽으로 안쪽 끝에 어떤 공간이 보이게 되는데요. 이 대각선 안쪽의 공간은 좋은 기운이 모이는 자리로 럭키존이라고 얘기하거든요. 안정감도 있고 사랑과 재물이 쌓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에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고 에어컨이나 붙박이장 같은 것을 두지 않는 것이 좋다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.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발코니가 확장된 공간 안에서 이 대각선 안쪽에 어, 재봉을 취미로 삼는 아내를 위해서 이제 재봉 공간을 마련해 줬는데요. 이런 것처럼 이 안쪽의 대각선 공간은 기가 모이는 자리로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. 이 집은요, 그 동부 이천동의 대각선 안쪽을 보게 되면 저 안쪽에 세로로 에어컨이 있고 붙박이장이 있는데 저렇게 뭔가 이렇게 붙박이장이 있으면 공사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앞에 관엽식물을 두시는 것도 좀 좋다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이제 상석이라는 것도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보통 이제 상석을 얘기할 때는 문에서 가장 먼 안쪽을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나는 약간 엄호가 되면서 사람들의 이동이나 동태를 잘 볼 수 있는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. 직장에서도 직급이 올라갈수록 나는 약간 엄호되고 잘 보이지 않지만 직원들의 동태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에 앉게 되시는데 그런 자리들이 좋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직장에서 어떤 자리를 선택하실 때는 내력 기둥이 있는 자리라거나 아니면 내력 벽이 있는 자리에 가까운 자리라거나 보가 있는 자리, 힘을 받는 자리는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리 가까이는 만약에 선택을 하실 수 있다면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회의 테이블에서도 가장 안쪽 자리가 상석인데요. 문에서부터 대각선에 가까운 위치가 생기가 모이고 안정감을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문의 위치를 주목할 필요가 있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임원분들은 내가 자리에 앉았을 때 결제하러 들어오는 직원들의 앞모습이 대각선 안쪽에서 보이는 자리, 이런 자리가 좀 안정이 된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배치도 어떤 평면도를 한번 보시면요. 이 평면도를 보시면 현관에서부터 들어왔을 때 바로 보이는 공간들이 있는데 이 공간을 구성하실 때 우리가 아파트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주택을 설계할 때도 이런 부분은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보이면 안 되는 이제 세 개의 공간이 있는데요. 그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요? 집에서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바로 보이면 안 되는 세 개의 공간이요. 주방도 보이면 안 됩니다. 네, 화장실도 보이면 안 되고요. 네, 화장실 보이면 안 돼. 한 가지 더 공간이 있는데요. 현관에서 침실. 네, 바로 다 맞추셨네요. 주방, 화장실, 침실. 이 세 개의 공간은 현관에서 봤을 때 바로 보이면 좋지 않은데요. 이 아파트의 이제 평면도 구조를 보면 현관에서 들어섰을 때 바로 맞은편에 화장실이 보이는 구조거든요. 예전에 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아파트 구조이기도 한데 이렇게 현관에서 바로 마주 보이는 화장실은 좀 흉하게 봅니다.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뭐 가난을 면치 못한다 아니면 돈이 깨지고 나간다 뭐 이렇게도 봤기 때문에 이런 구조는 좋지 않은데 만약에 이런 현재 구조에 살고 계신다고 한다면 환기를 목적으로 한 그런 시간 이외에는 화장실 문은 늘 닫아두시고 그리고 중문을 설치하신다거나 아니면 들어오는 입구를 조금 틀어서 앞쪽에 약간 신발장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 두시는 것도 어떤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풍수적으로 이렇게 공간의 소품이나 가구의 배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공간의 풍수적으로 보완하는 것을 이제 비보라고 하는데요. 그 비보하는 데 있어서 이제 관엽식물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. 기타 가구에서 좀 주의할 점을 보면요. 집에서 가구가 지나치게 커서 가로막고 있는 경우도 좋지 않아요. 그러니까 균형과 밸런스가 풍수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. 예전에 어떤 집에 컨설팅을 갔을 때 그 어머님의 꿈은 42평에 가서 사는 게 꿈인데 32평에 살면서 가구를 바꾸면서 42평 크기에 걸맞는 가구들로 세팅을 해놨다 보니까 그 집안이 가구에 의해서 억압되거나 위압되고 눌리는 느낌이 들어서
공간의 밸런스가 안 맞는 공간이 됐고, 특히 침실 같은 경우엔 침대가 너무 크고 화장대가 너무 커서 그 집에 이사 간 후에는 남편이 이제 방에서 안 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, 이런 것처럼 가구와 공간 간의 크기, 그림과 벽과의 사이즈의 균형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가구가 지나치게 커서 시야를 가로막는 것도 좋지 않다고 볼 수 있고, 문을 열자마자 큰 가구가 있어서 막혀 있는 것도 좋지 않은데, 요즘에 뭐 그 강원도 쪽에 그 전원주택을 가게 되면 전원주택 입지 맞은편에 산사태가 나는 듯한 모습의 산이 있다거나 옹벽으로 콱 막혀 있는 그런 쪽은 설사 남향이라고 하더라도 흉하니까 좋지 않으므로 전망이 향보다 우선한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또 하나, 문을 열었을 때 뒤에 옷이 있다거나 가구가 있어서 다 안 열리는 집들이 의외로 많은데요. 그런 공간은 뒤쪽을 좀 정리하셔서 문이 다 열리게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또 집에서는요, 날카로운 느낌의 장식품이 있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유리라든가 특히 철제가 좋지 않고요. 침대 같은 경우에 가끔 철제 침대를 쓰시는 분도 있지만, 철제라는 것은 차갑고 냉해서 어떤 그런 기운을 조금 떨어뜨리는 쪽이기 때문에 좀 피하시는 것이 좋고, 발코니나 방을 창고로 활용하면서 콱 막혀 있게 하는 것도 좀 좋지 않으니까 그것도 좀 피하시는 게 좋다고 얘기해 볼 수 있어요. 여러분들이 사는 집뿐만 아니라 사무실이나 상가 같은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 운을 더하는 인테리어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경험을 이 책을 통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